shut the door, and the first thing that comes out of Aaron Rodgers' mouth was, "Do you believe in 9/11?" What? Do I believe in 9/11? Yeah, I mean, why wouldn't I? He was like, "You should read up on that." You should read up on that.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3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ut see, just verbally now, vocally, Kyler Murray is talking about, and I don't like how he's doing that. I think he should keep some things privately, but it tells me he doesn't care about his head coach. And he's putting everything on the head coach, basically saying, Kyler Murray don't care about nobody but Kyler Murray. That's just a matter of the fact. well, 첫 번째 경기는 바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애틀랜타 팔콘스와의 대결입니다. 스틸러스는 저번 주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콜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팔콘스는 역시나 이 레드존 마지막 드라이브 상황에서 마커스 마리오타의 패스가 상대 디펜시브 라인맨의 이제 손에 튕겨져 나가고 그것이 인터셉션으로 되면서 이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한 이제 업셋이 좌절되는 경험을 맛보았었는데요. 일단 애틀랜타 팔콘스라는 팀은 저번 주 커맨더스와의 전에서 살펴봤을 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능력은 역시 런게임이에요. 워싱턴 커맨더스의 이 무지막지한 뭐 조나단 알렌이나 뭐 몬테즈 스웨트, 그리고 뭐 돌아오는 뭐 체이스 영, 뭐 이러한 선수들의 디펜시브 라인의 강력함, 그리고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이들의 오펜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의 매치업은 분명 애틀랜타가 열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런게임을 통해서 전진을 해냈습니다. 상대 디펜시브의 뭐 라인이 얼마나 단단하든 프론트 세븐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간에 애틀랜타 팔콘스와 이 아서 스미스 감독은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전진하는 방법을 분명 알고 있어요. 물론 애틀랜타 팔콘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승 7패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쿼터백이 공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마리오타의 이런 패싱 능력이 부족하고, 마리오타가 만약 뭐 경기당 30번 이상의 패스를 던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경기에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의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애틀랜타 팔콘스는 저는 충분히 러싱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주 커맨더스전처럼 이들만의 방법으로 전진을 시킬 거고, 그렇다면 만약 마리오타가 충분히 패스를 줄일 수만 있다면, 상대보다 더 나은 4쿼터의 플레이들만을 펼칠 수 있다면 저는 이 경기는 팔콘스가 분명히 승자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틸러스도 현재 좋은 분위기죠. 이 케니 피켓이라는 루키 쿼터백이 뭐 저번 경기 저저번 경기 계속해서 매주 좋은 활약 그리고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조지 피킨스라든지 이 젊은 리시버들 또한 뭐 터치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팀 모두 좀 도깨비 같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팀이 어딘가? 그렇다면 저는 팔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 또한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팀이지만 이 맷 캐나다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두 팀 중에 뭐 두 쿼터백과의 비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플레이 컬러적인 비교를 하자면 저는 아서 스미스 감독을 충분히 믿습니다. 이 감독은 어떠한 디펜스를 상대로도 본인만의 런게임을 통해서 오펜스를 전진시킬 수 있는 타입이고, 그렇다면 애틀랜타 팔콘스의 플러스 1 커버승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팔콘스라는 팀이 분명 부족해 보이지만 어쨌든 뭐 디비전의 그런 운도 있고, 계속해서 이 디비전 우승에 대해서 뭐 템파베이나 뭐 다른 뉴올리언 세인츠나 뭐 어쩌면 캐롤라이나 팬더스나 계속해서 끝까지 경합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랜 디비전 라이벌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와의 대결입니다. 현재 패커스가 -4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패커스의 상황에서는 결국 뭐 조던 러브를 선발로 올려야 되냐 남은 시즌, 아니면 에런 로저스를 그대로 가느냐, 뭐 이 선발 기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미래를 위해서는 결국 뭐 조던 러브를 한번 기용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에런 로저스에 대한 뭐 로열티가 있는데 이 선수를 뭐 배신할 수는 없다, 뭐 이러한 의견도 있고, 굉장히 분분해요. 의견도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고, 그리고 뭐 팬들 입장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고요. 제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일단 에런 로저스의 선택에 맡길 것 같아요. 뭐 에런 로저스가 뛰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이 선수가 뛰는 것이 현재 더욱더 뛰어난 선수가 플레이하는 것이 맞으니까 에런 로저스가 플레이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올 시즌 이 패커스의 현재 부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에런 로저스에 대한 포커싱을 씌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에런 로저스 또한 뭐 백투백 MVP, 뭐 그러한 본인의 뭐 연봉값 50밀리언 달러에 대한 달하는 연봉값,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모두 다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패커스의 올 시즌 부진은 결국 이들의 시즌 전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였어요. 디반테 아담스라는 본인들의 넘버원 리시버를 뭐 트레이드로 보냄으로써 받아온 드래프트 픽을 통해서 디펜스를 강화하고, 그리고 어린 루키 리시버들을 못 뽑고, 그리고 뭐 FA에서는 뭐 다른 베테랑 리시버들을 데려오고, 이러한 것들이 뭐 잘 맞물려서 이 디반테 아담스에 대한 공백을 줄여내고, 그리고 강력해진 디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에런 로저스에게 더욱더 부담을 덜어주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들의 계획이었겠지만, 이들의 디펜스는 현재 1라운더 픽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디펜시브 라인맨이든 라인베커진이든 뭐 세컨더리든 모든 이 포지션에 있어서 다 1라운드 픽, 상위 픽, 그리고 뭐 고연봉자 다 몰려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363 러싱 야드를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헌납하고, 뭐 다른 팀들에게 어마어마한 패싱 야드를 헌납하고, 디펜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지 않고요. 또한 오펜스 또한 디반테 아담스라는 리시버의 공백을 전혀 채우지 못함으로써 뭐 첫 경기에서 뭐 크리스찬 왓슨이 아직 이게 성장을 해내기 전에는 이 루키 리시버들이 에런 로저스를 도와주지 못하는 뭐 드랍을 계속 범하면서 뭐 신뢰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올 시즌 패커스의 부진은 시즌 초부터 빗나간 이 패커스라는 구단 자체의 플랜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에런 로저스라는 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뭐 돌릴 수 있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에런 로저스가 다시 한번 뭐 그의 몇몇 패스들을 보면은 아직도 이 선수가 뛰어난 패스들을 던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보였어요. 이 선수를 믿고 뭐 다시 한번 뭐 리시버를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최근 뭐 크리스찬 왓슨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좋은 성장을 최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년 시즌 우리가 한 번 더 모든 것을 뭐 슈퍼볼을 위해서 겨냥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의 뭐 호흡을 맞추고 남은 시즌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뭐 조던 러브를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얽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에런 로저스의 그 계약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뭐 팬들의 그런 로저스에 대한 뭐 로열티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그렇고, 저는 만약 남은 시즌을 어떻게 보내냐고 묻는다면 결국 이 망가진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을 어떻게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에런 로저스와 함께 다시 한번 뭐 계획을 설립하는, 그리고 선수들과의 뭐 시너지, 호흡을 맞추는 그러한 남은 경기들을 통해서 이 다시 한번 화합을 뭐 도모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는 저는 아무리 그린베이 패커스가 현재 폼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에런 로저스에게 시카고 베어스는 뭐 그냥 보약이죠. 저는 패커스의 -4 커버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스틴 필즈가 현재 복귀에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 만약에 저스틴 필즈가 돌아온다면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는 뭐 다시 한번 이 젤런 헐츠가 저번 주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러싱 디펜스를 다시 한번 뭐 엄청난 뭐
구멍들을 뭐 뚫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런 로저스에게 시카고 베어스란 그런 거죠. 저는 패커스의 -4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의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4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저번 주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잡은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가 -1 현재 탑독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가진 그 가능성을 저번 주 완벽하게 보여준 경기를 펼쳐냈고, 만약 그러한 오펜스에 대한 포텐셜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팀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변해버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번 주 그런 활약 덕분에 어쨌든 잭슨빌 제규어스는 이 라이언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페이보릿을 현재 받은 상황이고요. 일단 라이온스라는 팀은 현재 빈약한 세컨더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디펜시브 라인맨의 뭐 에이든 허친스 뭐 전체 1픽 출신이라든지 이런 2픽 출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해서 때때로 뭐 위협을 충분히 가하는 디펜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빈약한 세컨더리,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현재 그 누구보다 현재 뭐 저스틴 허버트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핏을 가진 쿼터백이에요. 이 선수는 공을 스냅 받고 뭐 리시버가 라우트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을 미리 던져놔요. 이들을 믿고 본인은 뭐 강력하고 정확한 패스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 프로세싱이 너무나도 빠른 쿼터백들이기 때문에 뭐 트레버 로렌스와 저스틴 허버트는 만약 이들의 그런 오펜스 템포를 뭐 상대 세컨더리가 충분히 막아내지 못한다면 뭐 저번 주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이 4쿼터 트레버 로렌스의 활약처럼 라이언스가 막기에는 저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오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라이언스는 이미 뭐 좋은 뛰어난 오펜시브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뭐 런 게임, 그리고 뭐 제러드 거프를 통한 뭐 패싱 게임도 어느 정도 잘 통하는 모습이고, 만약에 잭슨빌 제규어스의 디펜스가 시즌 초에 굉장히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즌 중반이 되면서 이들은 분명히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선보였고, 만약 레드존 상황에서만 뭐 레이븐스를 막아낸 것처럼 좀 잘 막아줄 수 있다면 저는 잭슨빌 제규어스에게 충분히 승리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잭슨빌 제규어스의 -1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욕 제츠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대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킹스의 홈 현재 -3의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역시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추수감사절에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츠와 엄청난 경기를 펼침으로써 승리해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경기이고, 뭐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 화이트의 엄청난 활약에 이제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돌아오는 경기인데요. 일단 이 경기는 저는 플레이오프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 컨텐더급의 디펜스를 상대하게 되는 경기이고, 뉴욕 제츠는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만날 법한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 같은 강한 전력을 가진 팀을 맞붙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통해서 과연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이 얼마나 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은 분명 약팀이에요.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는 분명 디펜스의 선수가 없는 팀이었어요. 뭐 로쿠안 스미스도 트레이드로 보내고 클리오 맥도 트레이드로, 로버트 퀸도 트레이드로 다 보낸 정말 디펜스에 아무것도 없었던 팀이었기에 이제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을 이번 시즌 검증하기 위해선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이 뭐 강팀 중에 한 팀으로 상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의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번 주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이 뭐 선발로 오르고 정말 좋은 뭐 경기력을 펼쳤잖아요. 뭐 컴플리션 퍼센티지나 뭐 터치다운이나 뭐 쿼터백 패서 레이팅이나 모든 뭐 스탯적인 부분에서 다 뛰어난 플레이들을 펼쳤는데 이 뉴욕 제츠의 중점적인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은 바로 RPO였어요.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에게 뉴욕 제츠, 뭐 마이클 라플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화이트는 단지 이들의 팀 기조와 똑같아요. 우리들은 이미 강력한 디펜스, 그리고 좋은 뭐 스페셜 팀, 그리고 뭐 런 게임이 가능하고 충분히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시버진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쿼터백이 할 일은 결국 그냥 공 적절하게 뿌려주고 또 뭐 경기를 매니지먼트 잘하고 턴오버를 줄여내는 그러한 뭐 팀의 그냥 매니지먼트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어요. 결국 마이크 화이트는 계속해서 뭐 RPO 그리고 뭐 스크린 앤 패스 뭐 SSO라고 해야 되나요? 뭐 SPO 그러니까 뭐 리시버가 뭐 슬랜트 라우트를 타고 다른 리시버는 뭐 버블 스크린을 타면서 계속해서 리시버 한 명을 모션하면서 상대 디펜스를 움직이게 만들고 상대 디펜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마이크 화이트가 뭐 패스를 할지 런을 할지 뭐 슬랜트를 던질지 아니면 뭐 스크린을 던질지 계속해서 쿼터백에게 스냅 전에 이미 프로세싱이 완성되는 타입의 플레이 디자인을 플레이콜 했습니다. 결국 마이크 화이트는 이러한 게임 매니지먼트의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었고 결국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러한 오펜스 컨셉들은 현재 굉장히 단순하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뭐 좋은 상대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팀, 상대 디펜스의 탤런트가 우리 오펜스의 탤런트보다 더 압도적이다면, 그리고 만약 상대 코너백이든 뭐 세이프티든 이러한 플레이 디자인을 미리 읽어내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가진 팀이라면 이것은 쉽게 뭐 태클 폴 루즈 그리고 뭐 인터셉션 이러한 턴오버적인 마이너스 플레이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분명 뭐 굉장한 올 시즌 뭐 디펜스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마이크 화이트와 뉴욕 제츠의 이 새로운 오펜스가 과연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아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최종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뉴욕 제츠는 뭐 플레이오프를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플레이오프 단계의 팀을 상대로 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좋은 뭐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뭐 바이킹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뉴욕 제츠라는 팀은 강력한 디펜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로버트 살레 감독의 디펜스 하에서 또한 올프로급 코너백을 가지고 있는 이 소스 가드너라는 올프로 코너백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계속해서 뭐 쿼럴스 커버리지 아니면 오케이 맨 커버리지 고 계속 왔다 갔다 존과 맨을 오가면서 특히 이 소스 가드너라는 코너백을 한쪽에 세우면서 한쪽은 아예 그냥 뭐 아일랜드를 세우면서 셧다운을 해버리는 그러한 전략도 펼칠 수 있는 팀을 상대로 과연 바이킹스의 뭐 저스틴 제퍼슨이나 아니면 이들의 리시버진을 바탕으로 한 패싱 게임이 과연 얼마만큼 통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단계예요. 분명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도 좋은 디펜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뭐 빌 벨리책 감독의 디펜스는 항상 최고의 디펜스잖아요. 하지만 패치의 디펜스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디펜스예요. 뭐 라인베커진이 느리고 이들의 분명히 뭐 뛰어난 셧다운 유형의 코너백은 분명히 없었고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좀 뭐 맷 주던이나 이러한 선수를 제외하면 좀 로테이션이 되는 이 썰드다운 위주의 그런 패스러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4맨 그리고 3다운 패스러시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뉴욕 제츠 같은 팀 이들의 디펜스를 상대로 분명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본인들이 어떠한 오펜스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 바이킹스의 오펜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 선수는 바로 TJ 호킨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TJ 호킨슨이라는 이 타이트엔드 그리고 타이트엔드임에도 불구하고 리시버처럼 완벽하게 뭐 라우트를 탈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선수는 분명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뛰어난 바이킹스의 리시버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이 포커싱이 굉장히 적어지는 포지션이 바로 타이트엔드예요. 상대 디펜스에게 있어서 결국 TJ 호킨슨을 위한 어느 정도의 게임 플랜이 만약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이 선수가 날뛸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 제치와의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패를 한번 예상을 하자면 저는 바이킹스가 분명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이킹스도 물론 좋은 팀이고 어쨌든 추수감사죠. 이제 목요일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분명 체력적으로도 이 뉴욕 제츠보다 더욱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뉴욕 제츠로 가고 싶습니다. 뉴욕 제츠의 플러스 3 커버승을 선택을 하겠고요. 만약 이러한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뉴욕 제츠가 좀 더 스페셜 팀의 우위에 있는 것이 좀 더 제 선택을 좀 기울게 한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제츠의 플러스 3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비전 라이벌 게임이죠. 이 워싱턴 커맨더스와 뉴욕 자이언츠와의 대결입니다. 지금 뉴욕 자이언츠가 홈이고 그렇지만 워싱턴 커맨더스가 마이너스 2.5의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뉴욕 자이언츠가 현재 7승 4패, 워싱턴 커맨더스는 7승 5패. 두 팀 모두 현재 플레이오프, 이제 와일드카드를 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 중 하나인데요. 경기는 사실 굉장히 예측이 힘들어요. 두 팀 모두 뭐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두 팀의 강점은 완벽하게 다른 팀입니다. 하지만 두 팀은 비슷한 풋볼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 풋볼은 바로 4쿼터에 더 잘하는 풋볼을 현재 펼치고 있는 팀들이에요. 뉴욕 자이언츠 또한 4쿼터에 더 나은 풋볼을 펼치고 있고 워싱턴 커맨더스, 이 테일러 하이니키 체제 하에서 커맨더스라는 팀도 분명 4쿼터에 더욱더 뛰어난 집중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그만큼 뭐 1쿼터나 2쿼터 좋지 않은 플레이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 뭐 졸전의 경기력을 어쩌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4쿼터, 과연 어떠한 쿼터백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랑하는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을 과연 얼마만큼 압박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DJ는 분명 이 프레셔 상황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선수잖아요. 분명 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쿼터백으로서 워싱턴 커맨더스의 D라인이 과연 얼마나 압박을 해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뉴욕 자이언츠도 분명 위협적인 디펜스가 가지고 있죠. 돈 마틴델 코치가 계속해서 블리츠를 선보일 거예요. 테일러 하이니키를 상대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런 부담을 주기 위해서 뭐 맨 커버리지 아니면 제로 블리츠, 이러한 블리츠 패키지들을 계속 꺼낼 텐데, 테일러 하이니키는 이 블리츠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더욱더 나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이 테일러 하이니키 또한 좀 더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더욱더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간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쿼터백이기 때문에 만약 자이언츠가 계속해서 블리츠를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오히려 워싱턴에게 기회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일수록. 결국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블리츠 없이 이 테일러 하이니키라는 쿼터백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뭐 너무 예측이 힘들긴 한데 현재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이 2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 반면 뭐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3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 분명 두 팀의 현재 흐름이, 이 분위기가 분명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 커맨더스의 마이너스 2.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뉴욕 자이언츠가 이 데니얼 존스의 그러한 뭐 프레셔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이 오펜스의 플랜을 완벽히 짜오지 않는다면 좀 더 커맨더스에게 승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워싱턴을 픽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플레이오프 매치업이에요. 이 경기는 아마 뭐 디비전 라운드급 정도 되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팀 모두 명백한 강점 그리고 명백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상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그 최고의 런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리그 최고의 러싱 오펜스를 보유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두 팀의 강대강의 대결. 거기다 뭐 본인들의 오펜스 컬러는 바로 러싱 오펜스인 테네시 타이탄스, 런 하나만 바라보고 런 더 퍼킹 볼을 현재 외치고 있는 테네시 타이탄스의 러싱 오펜스, 그리고 유일하게 디펜스에서 약점을 꼽자면 이들의 런 디펜스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입니다. 즉, 이 런이라는 측면에서 타이탄스는 오펜스든 디펜스든 리그의 그 누구보다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반면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오펜스에서는 그 어떠한 팀보다 뛰어나지만 디펜스에서는 분명 현재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 팀인데요. 과연 이들의 이러한 매치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런 디펜스에 대한 약점은 결국 이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이들의 런 디펜스에 대한 효율성 굉장히 떨어져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의 뭐 퍼스넬, 프런트 운영, 그리고 그 운용에 있어서 밑바탕 되는 생각은 결국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이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좀 더 패스를 위한 디펜스를 펼치고 있지, 사실 좀 더 런을 위한 디펜스를 펼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인드적인 측면이 좀 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런 디펜스의 약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측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조던 데이비스나 뭐 은다무 콩수, 그리고 린발 조셉,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는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이 건강하게 돌아오면서 이 세 명이 완벽히 경기를 뛸 수만 있다면 저는 이글스의 그러한 런 디펜스적인 약점도 분명히 가려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 타이탄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좋은 디펜스, 뭐 그리고 좋은 러싱 게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의 뭐 라이언 테너힐의 패싱 게임을 통한 그러한 오펜스의 드라이브가 현재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어쨌든 라이언 테너힐이 때때로 뭐 좋은 모습을,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 리시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오펜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반면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리그에서 뭐 뛰어난 디펜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과연 각 감독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게임 플랜을 준비해왔느냐, 뭐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우에는 항상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고 터프한 그런 게임 플랜을 준비해왔을 테고,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또 한 번 뭐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통해서 전반전부터 테네시 타이탄스를 상대로 뭐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이 경기 자체는 어쨌든 타이탄스의 플러스 5 커버승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기 자체는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가 좀 더 기울게 되는 그런 매치업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 브레이블이라는 감독은 꽤 많은 점수차의 커버를 택할 때 결국 좀 상대로 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그런 연장전까지의 게임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항상 테네시 타이탄스는 끝까지 상대를 정말 물어뜯는 팀입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의 플러스 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결국 타이탄스에서 이글스로 트레이드된 이제 AJ 브라운이라는 리시버에 과연 상대팀을 상대로 한 이제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Like at 3 and I couldn't go back to sleep. So I was thinking about when you randomly hit me up that you're YouTubing me. Yeah. And so then I YouTubed you and heard and saw this Trent Dilfer thing showing all this high school from you. Great. And bro, your technique was trash. You know what I mean? Thank God for Bev.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 rhythm, no timing? Is that what you're talking about? It was cool though because you could see little elements of like your swag. But you were stressed out. Woo! 다음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입니다.
레이븐스가 -8 현재 홈팀이고 페이보릿에 위치해 있는데요. 레이븐스는 어쨌든 저번 경기 이 잭슨빌 제기어스에게 역전 패배를 허용하면서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어쨌든 오펜스의 탤런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들의 스킴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탤런트까지 떨어진다. 과연 이들이 플레이오프 레벨의 팀을 상대로 과연 더 많은 득점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현재 의문이 계속해서 생겨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득점을 이뤄내긴 할 거예요. 왜냐? 덴버 브론코스는 현재 득점을 할 수 없는 오펜스를 가진 팀이니까요. 이들의 쿼터백인 러셀 윌슨은 무슨 이번 주에 본인의 생일 파티에 뭐 팀원이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 이것이 팀 불화에 대한 뭐 증거다, 뭐 이러한 가십성 루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은 현재 쇄신이 필요해요. 러셀 윌슨에 대한 투자, 그리고 러셀 윌슨에 대한 계약 기간 때문에 어쨌든 덴버는 내년 시즌, 그리고 뭐 내후년까지 러셀 윌슨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그렇다면 러셀 윌슨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러셀 윌슨과 함께 실패한 이들의 코칭진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러셀 윌슨을 조금 억제할 수 있고 러셀 윌슨의 이 선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코치를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러셀 윌슨을 위해서 단순히 코치를 갈아버리는 것은 사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었습니다. 시애틀 시옥스도 뭐 데럴 베블 코치, 그리고 브라이언 쇼트나이머, 그리고 최근에는 쉐인 월드론까지 3명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러셀 윌슨 체제 하에서 바꿔냈지만 모두 똑같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러셀 윌슨은 불만족스러웠고, 뭐 피트 캐롤 감독과의 뭐 불화가 생겨났고, 결국 시애틀 시옥스는 러셀 윌슨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러셀 윌슨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트레이드가 되어 덴버로 왔는데, 문제는 바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아니었잖아요. 러셀 윌슨 본인이 문제였던 것이 지금에서야 밝혀져 왔어요. 뭐 지노 스미스는 새로운 체제 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결국 덴버 브론코스도 물론 새로운 코칭 체인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뭐 시애틀 시옥스가 보여준 교훈처럼 단순히 뭐 코치 한 명을 갈아내고 이런 것이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 어떠한 오펜스 컬러를 뭐 어느 정도 그냥 변화시킨다, 이러한 거에서 끝날 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그냥 러셀 윌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의 선에서 그 정도의 목적으로서 이것이 벌어진다면 예전 시애틀 시옥스의 그런 코칭 그런 실패 그 경험하고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단순히 러셀 윌슨을 만족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오펜스 컬러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부족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코치가 현재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자체는 저는 레이븐스의 -8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레이븐스의 오펜스도 현재 믿을만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덴버 브론코스보다 사실 더 적은 득점을 할 팀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볼티모어 레이븐스도 어쨌든 홈팀에서 다시 한번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휴스턴 텍산스와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어쨌든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돌아오게 되는 첫 경기입니다. 드디어 10일 경기 징계가 해제가 되고 드션 왓슨이 돌아오는데 그 상대팀은 바로 최약팀인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드션 왓슨 입장에서는 이 컴백 경기로서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환경이지 않나 싶고요. 뭐 휴스턴 텍산스, 뭐 템파2 커버리지 뭐 펼칠지 다 뻔히 예상이 되는 그러한 팀이고요. 저는 브라운스의 -7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드션 왓슨이 이 경기는 반드시 커버승을 따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코비 브리셋이었어도 -7 커버승을 선택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이 경기는 브라운스가 반드시 압도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드션 왓슨은
본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팬들이 본인을 기다리게 했음을, 왜 기다리게 만들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경기를 펼쳐내지 않나 싶어요.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와 이제 LA 램스와의 대결입니다. 지금 시옥스가 마이너스 7.5의 현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램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매튜 스태포드가 한 주 더 지금 아웃이 된 상황이고, 존 월포드가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시옥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옥스도 분명히 뭐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이뤄낼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물론 디펜스가 뭐 많은 실점을 거두고 있고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의 램스를 상대로 많은 실점을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옥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주 뭐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 중 하나죠.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슈퍼볼 경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제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현재 리그 최고의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 돌핀스, 그리고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이 대결, 분명 플레이오프 레벨의 매치업입니다. 이 대결에서 결국 각 팀들,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은 이 카일 셔나한의 코치로서 같이 코칭 생활을 함께한 절친인 사이예요.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이이고, 그만큼 이들이 펼치는 그런 경기들, 이들이 준비하는 그런 계획들, 뭐 스킴들, 눈여겨서 볼 점이 굉장히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이너스, 홈팀인 나이너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지금 지미 갈라포로라는 쿼터백이 굉장히 잘 경기를 뭐 플레이하고 있죠. 뭐 지미 갈라폴로의 뭐 커리어 하이 시즌이다, 뭐 슈퍼볼 진출했을 때보다 더 잘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뭐 지미 갈라폴로라는 쿼터백이 함께 했던 오펜스의 탤런트 중 올 시즌이 가장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지미 갈라폴로라는 쿼터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 자체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오펜스의 현재 플레이어들, 뭐 디보 사뮤엘, 그리고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 브랜든 아유, 카이 유스책, 조지 킬을,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미 갈라폴로의 패스 하나가 뭐 6야드, 8야드, 10야드 더 선수들이 전진을 시킬 수 있게 되고, 단순히 러싱 게임을 떠나서도 뭐 MT 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스프레드 오펜스 셋을 통한 뭐 다양한 미스매치업 상황에서의 패션 게임 등 모든 런, 그리고 패스, 그리고 뭐 타이 스플릿, 스프레드 스플릿, 모든 오펜스를 현재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카일 셔나한의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 콜링 능력은 지미 갈라폴로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고요. 결국 이 경기에서 하나 부족한 것은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예요.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는 비록 마이크 맥다니엘이라는 이제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조시 보이어는 그대로 이어졌어요.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 하에서 DC를 했던 이 조시 보이어를 마이크 맥다니엘은 그대로 이 선임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탤런트나 이런 퍼스널들이 이 조시 보이어라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성에 계속해서 짜맞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년 시즌, 뭐 그리고 재작년 시즌 마이애미 돌핀스,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그리고 조시 보이어 코치의 하에서 이들의 디펜스의 가장 큰 팀 컬러는 역시 프레셔였어요. 맨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제로 블리츠,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라마 잭슨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제로 블리츠 컨셉을 뭐 비롯해서 블리츠라는 컨셉을 통해서 상대를 굉장히 압박하고 쿼터백을 굉장히 빠르게 공격적이게 압박해내는 것이 이들의 디펜스의 컬러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디펜스의 컬러에 맞게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에 많은 투자를 했고, 뭐 바이런 존스, 그리고 자비엔 하워드, 그리고 뭐 새로운 루키 1라운드 코너백을 뭐 뽑아내고, 이러한 투자들을 통해서 이들은 본인들만의 팀 컬러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맥다니엘도 이렇게 구성된 디펜스를 뭐 다른 코치를 선임해서 아예 뒤바꾸하는 것보다 이어간다는 것을 더욱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올 시즌도 조시 보이어 코치로 선임은 이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디펜스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즌 중반까지. 가장 큰 이유는 코너백들이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렸죠. 뭐 바이런 존스는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뭐 자비엔 하워드도 그의 어느 정도의 테크닉을 좀 잃어버린 상황이고, 뭐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결국 자신있게 블리츠를 선택하고 자신있게 맨 커버리지를 선택하던 이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은 오케이, 상대 오펜스는 오히려 너네 세컨더리가 좋지 않은데 맨 커버리지를 고집한다고? 우리 오케이, 계속해서 이 맨 커버리지 부셔버릴 거야. 이 1대1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리게 되었고,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은 조금 계속해서 시즌 중반까지 부진을 경험했어요. 이들의 포맨 러쉬만으로는 상대를 압박할 수 없었고, 본인들의 그러한 디펜스 컬러가 이 맨 커버리지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잘 못하는, 자신 없어하는 존 커버리지를 지금 와서 뭐 고집하는 것도 사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포맨 러쉬를 위한 그러한 디펜스 탤런트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이들은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덴버 브론코스의 패스러셔, 리그 최고의 그 당시 트레이드 뭐 매물로 나왔던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였던 브래들리 첩을 마이애미 돌핀스는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브래들리 첩이라는 이 엣지 러셔를 결국 데려온 이유는, 마이애미 돌핀스는 오케이, 우리 맨 커버리지 못하겠어, 블리츠 대놓고 못하겠어, 우리는 분명히 할 거야, 때때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니까 뭐 맨 커버리지 블리츠 자유롭게 할 거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의 보험은 필요하다. 상대 쿼터백을 충분히 포맨 러쉬만으로 압박할 수 있고, 그 포맨 러쉬가 중요한 이유는 역시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엘리트 쿼터백들을 상대로 할 때, 엘리트 쿼터백들은 결국 블리츠를 상대로 할 때 본인들은 더욱더 자신감 있어지고 디시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됐을 때 더 좋은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는, 뭐 조시 알렌, 패트릭 마홈스, 조 버로우, 이러한 선수들을 우리는 앞으로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뭐 작년 신시내티 벵갈스가 보여주었던 뭐 3맨 러시엔 뭐 8명을 커버리지로 보낸다든지, 뭐 계속해서 투 하이 커버리지를 통해서 커버리지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우리는 쿼터백의 디시전을 좀 더 주저하고 길게 끌고 그러면서 기회를 엿볼 것이다. 이러한 본인들의 디펜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돌핀스는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브래들리 첩이라는 이 선수, 그리고 뭐 젤런 필립스나 뭐 멜빈 잉그램이나 이들로 구성된 이 엣지 러셔들, 이 패스 러셔들, 이 포맨 러쉬들, 이들을 통해서 마이애미 돌핀스는 최근 물론 약팀들을 상대해왔어요. 약팀들을 상대로 해왔지만 존 커버리지, 이 포맨 러쉬만으로 시카고 베어스,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휴스턴 텍산스, 이들의 쿼터백들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의 디펜스의 입장에서 이번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과연 본인들이 브래들리 첩이라는 선수에 대한 투자를 한 값을, 본인들의 디펜스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채택한 그 값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낼 수 있을지. 나이너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오펜스 탤런트진을 구축하고, 하지만 또 프레셔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지미 갈라폴로를 상대로 과연 마이애미 돌핀스의 이 포맨 러쉬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이것을 보는 것이 이들의 플레이오프 무대, 앞으로의 무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펜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모든 레벨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이 디펜스 플레이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이프티에는 루키 세이프티에 후판가가 있고, 뭐 라인베커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라인베커진을 구축하고 있고, 뭐 MVP급에 어울리는 뭐 프레드 워너나 뭐 그린로나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에는 물론 에릭 암스테드가 뭐 이번 경기 또 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닉 보사라는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가
본인들이 그런 하이파워 오펜스를 현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리그 최고의 이 올어라운드 디펜스를 상대로 할 때 얼마나 이들이 상방을 높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기는 사실 과연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뭐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 이러한 선수들의 스피드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의문은 있긴 하지만 이들의 라인베커는 굉장히 빨라요. 뭐 커버리지도 잘하고 뭐 태클링도 굉장히 잘하죠. 결국 만약 이 미들 오브 더 필드의 중간에서 나이너스의 라인베커들이 이렇게 필드를 가로지르는 그런 리시버들의, 마이애미 돌핀스 리시버들의 침투를 잘 억제해주고 그것을 뭐 세이프티나 코너백으로 잘 충분히 인계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이어진다면 저는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은 분명히 뭐 투 하이 커버리지 상황, 뭐 타이릭 힐이나 이런 선수들의 빅 플레이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졌으니까요. 반면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이런 미스매치업 오펜스를 상대할 때 과연 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비롯해서 뭐 다른 뭐 조지 킬을 비슷해서 나이너스의 선수들이 너무나도 빠르고 민첩하고 다양한 퍼스널, 다양한 포메이션, 다양한 그런 미스매치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펜스 탤런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돌핀스도 뭐 맨 커버리지를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뭐 본인들이 존 커버리지를 시험할 때 과연 나이너스를 상대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가고, 저는 어쨌든 홈팀이고 나이너스의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뭐 디미코 라이언스가 이런 경기 굉장히 게임 플랜을 잘 짜오죠. 뭐 빅게임에서 저는 나이너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분명 뭐 마이애미 돌핀스도 좋은 팀이고 뭐 정말 뭐 슈퍼볼 하이프를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좀 더 완성도가 현재 높은 팀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이지 않을까 싶고, 그 이유는 결국 이들의 디펜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이번 뭐 저번 뭐 작년도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대한 리매치죠. 뭐 이번 시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오프 레벨의 또 다른 매치업, 바로 캔자스 시티 칩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경기입니다. 지금 경기는 칩스가 원정팀이지만 -2 현재 탑독인 상황인데요. 이 경기는 사실 너무나도 궁금해요. 과연 양 팀의 디펜스 코디네이터들이 어떠한 전략을 짜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 아나루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이 윅 투 윅 이제 매주 게임 플랜을 수정하고 상대에 맞춰서 게임 플랜을 굉장히 잘 짜오는 것으로 유명한 코치예요. 뭐 작년에도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뭐 3맨 러쉬를 하고, 뭐 한 명은 뭐 패트릭 마홈스를 스파이하고, 뭐 나머지는 뭐 투 하이를 비롯해서 커버리지로 보냄으로써 캔자스 시티 칩스의 뭐 하이파워 오펜스를 충분히 억제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전반전에는 그게 실패했지만 후반전에 잘 어드저스트먼트 하는 성공을 했고요. 뭐 캔자스 시티 칩스의 뭐 디펜스도 사실 스페그 코치가 뭐 상대 쿼터백에 맞춰서 잘 짜오긴 하지만 과연 자말 체이스가 돌아오는 이 벵갈스의 리시버진을 상대로 작년처럼 칩스가 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작년 시즌 신시내티 벵갈스는 뭐 정규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뭐 자말 체이스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진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빅 플레이들을 확실하게 메이킹 시키면서 캔자스 시티 칩스의 그런 세컨더리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켰어요. 이번에도 저는 칩스가 과연 현재 불붙고 있는 이 신시내티 벵갈스와 이 조버로와 이들의 리시버진을 과연 잘 억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은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 뭐 크리스 존스를 비롯해서 칩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충분히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벵갈스의 경우에는 작년 타이릭 힐이라는 이 리시버를 막은 것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캔자스 시티 칩스는 뭐 타이릭 힐 없이도 굉장히 좋은 현재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트래비스 켈시와 타이릭 힐 두 명이 있었을 때와 트래비스 켈시 혼자 있고 뭐 나머지는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 그리고 뭐 MVS 뭐 이러한 선수가 있을 때와 비교를 하자면 분명 벵갈스의 디펜스 입장에선 지금이 좀 더 상대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투하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본인들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작년과는 다른 경기이고 그만큼 패트릭 마홈스에게 좀 더 직접적인 프레셔를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공격성을 어쩌면 선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기는 벵갈스의 플러스 2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칩스의 세컨더리, 칩스의 디펜스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뭐 검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칩스가 패트릭 마홈스가 이들의 오펜스가 분명 뭐 20득점 이상의 본인들다운 그러한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은 다 알아요. 어떠한 상황이든. 근데 칩스의 디펜스가 아직은 올 시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만약 신시내티 벵갈스는 자말 체이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는 벵갈스의 리시버들을 칩스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벵갈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제 어마어마한 매치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LA 차저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대결입니다. 레이더스가 플러스 1.5, 차저스가 마이너스 1.5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레이더스는 어쨌든 두 경기 연속 연장전의 승리를 거두면서 본인들에 대한 그런 원 포지션 차이의 경기가 6연패로 빠져들면서 직면해왔던 그런 비판들, 선수들이 뭐 끝까지 노력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비판들을 최근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전시키는 모양새이고 LA 차저스의 경우에는 뭐 저번 경기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로 승리를 해내긴 했지만 뭐 2포인트 컨버전을 하면서 이겨내긴 했지만 사실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좀 자멸을 한 감이 있지 LA 차저스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기예요. 물론 실력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기이고 뭔가 확실한 플레이오프 레벨의 팀으로서는 현재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를 노릴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진 않고 있지만요. 저는 이 경기는 레이더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차저스의 뭐 문제였던 이들의 런 디펜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뭐 조시 제이콥스가 뭐 부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레이더스가 충분히 이 런 게임을 통해서 오펜스를 잘 전진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레이더스에게 충분히 이 업셋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레이더스의 승을 꼽겠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인데요. 뭐 카우보이스가 마이너스 11 현재 뭐 페이보릿인 상황인데 저는 카우보이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인디애나 콜츠 뭐 제프 세러데이 감독이 뭐 코칭에서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서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맨 라이언이라는 쿼터백이 과연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 이 무지막지한 이 프레셔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뉴올리언 세인츠와 템파베이 벅스와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 톰 브래디는 이 뉴올리언 세인츠를 상대로 연패 기록을 올 시즌 전까지 정규 시즌 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첫 번째 올 시즌 매치업에선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매치업이 되는데요. 이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그리고 이들의 디비전 라이벌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거예요. 또한 본인들의 이 플레이오프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선수들이 터프한 경기를 펼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뭐 템파베이도 저번 주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뭐 뉴올리언 세인츠도 계속해서 뭐 도깨비 같은 경기력을 펼치지만 어쨌든 그들이 기복이 있는 너무나도 심한 기복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사실 믿음이 가지 않는 두 팀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결국 믿음이 가는 유일한 선수 톰 브래디 이 선수의
뭐 클러치 능력을 한번 믿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벅스의 마이너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상 13주차 경기에 대한 픽을 다 꼽아봤는데요. 이번 13주차는 정말 뭐 디비전 라운드급의 뭐 와일드카드 그런 윅 한 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팀들이 펼치는 좋은 경기가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는 한 주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끝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의 플레이오프를 생각한다면 이들의 경기에서 이번 경기 포착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을 거예요.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그만큼 재밌고 중요도가 높은 경기들인 만큼 여러분들도 한 주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it's really trying to keep perspective and not letting other people define you, because they sure do want to. And I try to encourage young people all the time to not let the world or other people, outside sources, define you, because you're always going to have critics and naysayers and people that are going to tell you that you won't, that you can't, that you shouldn't. Most of those people are the people that didn't, that wouldn't, that couldn't. And don't be defined by outside sources. You go after your dreams. Succeeding or failing is not making it to the bigs, or it's not necessarily fulfilling that. It's having to not live with regret because I didn't try. And, I just feel for all the young people out there that don't go after something because they're so afraid of failing, that you're going to live with a lot more regret than you would have if you tried and you failed. And I'm very passionate about that. And I think the reason that a lot of people don't go after things is because how much you will be criticized. And what if I fall flat on my face? And so fear and doubt and all these things creep in. And I just don't believe that's the healthiest way to live. I don't want to have to live with fear or doubt every day. And, regardless of what everyone here says about me, that doesn't define me.